봅시다. 11-3번 볼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과 직선 3x 플러스 y는 6이 만나는 두 점 AB라고 하자. ABC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C를 잡을 때 그랬지. 그러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원 있고, 그죠?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점이랑 여기 넓이,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거랑도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여기야. 여기 잡아가지고 이 직선하고 어떤 직선? 평행한 접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 때문에 이야기 좀 해보면, 일단은 나와 있는 좌표를 보니까, 나와 있는 값을 보니까 3x 플러스 y, 그 다음에는 6인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잖아. 그러면 자, 반지름이 지금 4죠.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방법이 다양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도형을 잘 하려면 방법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어지면 결국에는 여기 라인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는 어차피 4야. 4고 우리가 여기만 계산을 해주면은 이 삼각형에 뭐가 나와요? 높이가 나와요, 일단.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좌표를 쓸 생각을 하면 이 계산이 빡세지는 거야. 물론 이제 나오긴 해요. 당연히. 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식이랑 얘를 연립하면 당연히 좌표 나오겠지. 알았어?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연립을 해야 될 수도 있어.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숫자들 다 나와지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다. 근데 내가 연립을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x가 좀 편하니까 y로 집어넣어서 2차 방식을 만들면 그게 여기 x좌표들이 그 두 근일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두 근을 구해야 이걸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 방법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데 선생님이 직선 쓰라 그랬잖아. 기울기. 자, 이 기울기 얘도 마찬가지.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얼마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연립했잖아. 두 근의 차를 계산을 해. 뭐 하라고 하겠니? 3이잖아. 1대 3이야. 얼마야? 루트 10.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루트 10을 곱하면 이게 나와. 알았어? 만약 연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처럼 그냥 완전 정석으로 쉬운 과정인 거지. 왜? 다 주고 니네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살짝 꼬이는 거 어떤 거냐면 반대로 이런 것들을 안 주고, 특히 이런 걸 안 주고, 직선 이런 거 안 주고 기울기를 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때 교점에 여기 둘의 AB라고 했을 때 AB X좌표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거 쓰란 얘기거든요. 알았어? 이거 쓰란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중심 원점하고 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이게 나와. 알겠지? 그러면 높이가 나왔으니까 밑변을 구해야 넓이가 나올 텐데, 밑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반지름 이용하시면 돼요. 피타. 여기서 피타 쓰시면 되죠. 요 길이 구했잖아요. 그럼 4 가지고 피타 쓰면 요 길이 나와.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만약에 여긴 지금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더 쉽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게 AB고 C라고 했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어떻게 할래? 좌표. 자, 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4잖아. 알았어? 대충 계산할 텐데 0,0이죠. 그러면 좌표가 드럽게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갈 거야. 얼마? 그렇지. 오케이. 그 비율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얘가 1대 3인 거 맞죠? 그죠? 1대 3, 뭐죠? 1대 3이야. 그럼 여기는 루트 10이지. 얘 길이가 얼마야? 4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 연립하면 루트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알았어? 반지름이 4다 보니까.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삼각형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0,0이고 여기가 궁금한 거야. 방향은 음의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4기 때문에 오케이? 결국에는 비율을 진짜 또 이래놓고 또 모양 빠지게 비례식 쓴다니까. 여기가 1대 3인 것만 기억하면 되고 여기가 루트 10이잖아요. 알았지? 어떻게 해야 돼? 루트 10짜리가 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면 되는데 비례식을 쓰지. 얘네들이 전부 다 루트 10분의 4가 곱해지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니? 그럼 얘는 루트 10분의 예?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에서 밑으로 그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만큼 갔고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요. 좌표는 뭘까요? 마이너스 이거 컴마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 쌤이 이야기한 거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훨씬 좋아요. 알았어? 근데 중심 원점은 이 직선이 쉽잖아. 맞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서 사실 연립을 하더라도 깔끔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았지? 그걸 구분 잘해야지. 이해됐어? 다 알아둬라. 나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나도 빼지 말고. 그리고 오케이. 비슷한 거는 건너뛰고 고쟁이 로 가볼까요? 고쟁이 고쟁이를 자 스텝 2 직선은 다 됐냐? 직선 스텝 3 해야 되지 않아? 응? 했다. 122번까지 다 했죠. 안 했나? 121번 했고 내심 그때 이야기했고요. 122번을 안 한 이유가 그냥 시간이 없어졌구나. 난 또 아무도 체크 안 한 줄. 122번 봅시다. 응?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알았어요.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여기. 아니 뭐 색깔은 많아. 노란색은 괜찮아.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나보고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칠판과 일치돼요. 눈, 코, 입만 떠다니니까. 그래서 내부터 초록색 입고 오면 애들이 오케이. 혹시 모르잖아. 내가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잖아. 던져놔. 퇴출. (122번) 자 일단 A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B좌표가 2, 여기 있는데 선분 AB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다.
선분이에요. A와 L 사이의 거리는 2고, 그죠? B와 L 사이의 거리는 3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좌표 봐봐. 점을 그냥 찍어. A 있고, 그지? A 좌표가 마삼 컴마 마이너스 4고 B가 2,6이면 B가 이 정도 있겠죠. 알았어? 그러니까 선분 A, B랑 만나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거리가 같은. 그지? A에서는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2고 B에서는 거리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그 직선인 거잖아. 점들이 아니고. 그래서 직선의 위치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직선 위치. 알았어? 근데 봐봐. 숫자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보통 아마 한 개만 구할 거야. 보통 이 생각은 많이 하죠. 네, 이거 맞지? 요 가운데 적당히 적당히 해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 3. 이 거리가 뭐 2 되는 거 요건 찾을 수 있겠죠? 예. 네. 알았어? 잘 봐.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 B. 두 사이, x좌표 여기 2. 둘 x좌표의 거리가 얼마야? 5예요. 근데 A에서 2 떨어져 있고 B에서 3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눈치챘어요? 아, 이걸 찾았다고요? 이 친구 보통 반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예요. 응?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니? 도와줘야 돼? 이거 그 뭐냐? 응?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물론 여기가 지금 직선 파트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걸 원한 거지. 문제에서는 A에서 거리가 2라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러니까 레이더망을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하면은 A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이 있고 그 점하고 또 여기에서 거리가 3인 점들이 있고 그들을 동시에 뭐해? 만족을 해야 되는 직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예요.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 원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이 A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은 이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A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결국 뭐겠어? 중심이 A고 반지름이 2인 원에 뭐 하는 직선? 그렇지. 접하는 직선들이 모두 다 그런 직선들인 거야. 지구상에서 그냥 이 평면에서 저 A라는 점과 거리가 2가 되는 직선을 다 찾아봐. 못 찾지. 많으니까.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 원들에 접하는 수많은 직선들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걸 똑같이 여기다가 적용하면 어때요? 거리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3인 그러한 원에 그지? 접하는 직선이야. 그럼 동시에 만족을 하니까 공통 접선이 되는 거고 원방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럼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그냥 이 원하고 공통 접선을 구하시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 하나를 빼먹거나 할 일은 없겠지. 그렇지 않을까? 원 두 개 있는데 공통 접선을 얘를 빼먹고 얘를 빼먹을 일은 없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됐어? 그 느낌이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지금 그린 게 어떤 접선이죠? 공통 내접선이지. 그지? 이 두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공통 접선 몇 개라고 했어? 4개예요. 공통 외접선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이러한 직선을 모두 찾아라. 그럼 뭐까지 찾아야 돼? 이것도 찾아야 돼. 근데 이 문제 답이 아니야. 이유가 뭐야? 선분 A, B랑 안 만나니까 그런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 122번에서 가능한 직선 L은 총 몇 개다? 4개여야 한다.
알았지?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선분 A, B와 만나는 거는 저 둘밖에 없고 보통 이런 경우에 선분이랑 만나려면 무조건 공통 네 접선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크로스를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원방도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지? 요거는 그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 직선을 찾는데 아이디어가 더 생기겠지. 아 원방이니까 이제 접선으로 그지? 생기면 그 만들면 되고 안 그러면 막연할 거야. 설마 이렇게 둬야 되나? y는 해가지고 응, y는 ax 플러스 b를 둔다. 거리. 근데 만약에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이걸 해야 돼. 그잖아. 네, 그런데 접선 떠올리면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원의 방정식으로 갑시다. 스텝 1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45쪽부터 볼까요? (147번) 하다가 겹치는 거, 그 우리 유형 교재랑 겹치는 거는 넘어가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 4원면에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 A가 마이너스 2,5하고 0, 마이너스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알았어? 2, 4원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쌤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원의 중심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단 1번으로 그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심의 정체를 물어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다 하잖아. 그지? 원의 중심 어떻게 찾아? 어떤 접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이 지금 없잖아, 문제에서. 이따 치면 어떤 직선에 얘가 접점이 될 거고 거기에 수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지 선분인 거죠. 어떤 두 선분이 있으면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고 이 선분은 어느 점이어야 돼? 원 위에 있는 점이야겠지? 여기는 어떤 게 유력하겠어? 이 친구겠네. 원 위에 있는 두 점 나오면 무조건 현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A, B의 어떤 직선? 수직 2등분선 상에 원이 놓여 있어요. 문제 정리하면 147번은 마이너스 2,5랑 0, 마이너스를 지나는 원. 그러니까 이 두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을 그리세요. 거기에 죄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엄청 많겠지. 두 점 지나는 원이 몇 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어? 그 직선 위에 다 중심이 놓여있게 되는 거거든. 그 중에서 몇 사분면? 그치, 2사분면. 그러니까 그 수직 이등분선이 2사분면에 걸리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원의 중심을 이럴 때 찾는 거야. 오케이? 정리하시고 우리는 149로 갈 거예요. (149번) 149번은 지금 2분의 a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얘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2분의 a는 왜 있어 이거? a 그냥 하고 가자, 그렇지? 그 a를 어디에 쓸 일이 뭐야? a 더하기 b라고 그냥 b만 구하면 끝나겠네 이 문제는. 자, 그랬을 때 y축 가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원위의 두 점 cd에 대해서 a, b, cd가 정사각형이다.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중심 좌표 먼저 확인할게요. 2, 마 3이죠.
미, 마3이면은 원을 물론 쌤도 원을 못 그리지만 우리 원 그리기 힘들잖아. 그럼 원부터 그려야지. 괜히 또 축 먼저 그렸다가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알았어? 자, 반지름 몰라요. 반지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그래서 이게 Y축은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Y축에 의해서 잘린 게 얘들아 잘렸는데 그 잘린 선분 가지고 뭘 만든대?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지. 결론은 이 원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내접할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이 돌리는 거 다 똑같아. 크기가 서로 다른 정사각형은 몇 개? 한 개밖에 없어.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거? 한 모서리가 Y축에 있는 녀석 찾아라는 말인 거고 그럼 그냥 정사각형만 그려. 알았지? 알았어? 정사각형만 이렇게 그리면은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Y축이야. 알았어? 이게 Y축이라고. 좀 띵킹을 해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잘 보이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아니 2, 마3이거든요. Y축이니까 2잖아. 그럼 정사각형 한 변에 그냥 2겠죠. 알았어? 이해했습니까? 아, 4, 미안해. 여기 4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거 가지고 뭘 구해야 되니? B는 이제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원이 지나는 점이 보이죠? 여기랑 여기가 보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종혁아 반지름이 뭐냐? 이거 아니냐? 그지? 그럼 내가 이 친구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 중1 때 배우는 좌표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3이야. 여기가 봐. 여기가 올라가. 2로면 이만큼 올라가. 이게 뭐가 돼? 그지? 0, 마이너스 10잖아. 거리 계산하면 끝나. 이렇게. 쉽게 해. 쉽게 해. 쉽게 하라고. 어? (150번은) 다 잘 풀. 난 너를 보호해 주려고 했어. 나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스스로 자백을. 내가 은표야 이미 들통난 마당에 쌤이 너를 왜 쳐다봤겠니? 그러니까 왜 실수했냐는 거지. 못 풀었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냐고. 그지? 잠깐만 지우개 좀 갖고. 대신에 요거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 요거 때문에 오늘 아까 테스트에도 있었는데 그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양한 도형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지금 2차 함수겠지. 테스트에 있었죠. 2차 함수.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도 했어. 좌표 평면에 X축, Y축으로부터 거리가 서로 같은 점의 자취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일에 연속 다음 주에 잘 봐. 그 다음에 미분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거냐면 여기에 t, ft로부터 t, ft가 있어. 그지? 얘가 x축과 이르는 거리랑 y축과 이르는 거리 중 작지 않은 값을 gt라 하자. 작지 않다가 무슨 말이죠? 그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 값을 gt라고 하자. 알았어?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봐봐. 눈으로 봐봐. 이게 지금 더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었다가 어느 순간은 여기로 t가 오면은 얘가 함수값이거든요. 언제 그게 바뀔까? 알았어? 거리가 같아지는 거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y는 마이너스 x하고 y는 x야. 그러면 이 함수는 몇 번 함수가 바뀌겠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 만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이럴 때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원에서는 이제 거리, 그제?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가 얘네들이니까 두 그 x축, y축으로부터.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이렇게 있잖아. 알겠지? 여기다가 뭘 그어? 이런 식으로 그어요. 그죠? 그럼 이 점들이 결국 뽑힌 거네. 어떤 애들이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은 애들인 거지. 알았어? 그럼 결국에 이 2차 함수 위에는 2차 함수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나겠지. 이해됐어? 그죠? 그런 거야. 반대로 문제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2차 함수를 미지수 k를 하나 준 다음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그게 원의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3개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옮겨가지고 결국 포인트는 뭐야? 그치?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동시에 연립해가지고 교점 개수가 몇 개? 3개 나오게 하라는 뜻인 거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뒤로 넘어가서 (152는) 152 대부분 잘 풀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탐구 공부해야 한단 말이야. 영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어 스터디 하실? 자, 거기 152번은 일단 이 문제는 원이 하는 일은 물론 이제 a, b를 지름의 한 끝으로 하는 원위의 점 p라고 그랬죠. y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값 최소값 합이니까 이게 y제곱을 또는 2x를 알았어? 어떤 한 문자로 바꿔줘야 돼. 이해됐지? 그럼 마이너스 3,0이랑 1,0을 중심 지름의 한 끝으로 하는 원은 원래 어떤 두 점을 지름의 한 끝으로 하는 원방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더라? 뭐야? x 마이너스 끝점, x 마이너스 다른 끝점 더하기, 그지? y도 똑같이 끝점을 이렇게 다 빼가지고 좌표를 는 0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좌표가 너무 쉬우니까, 그치? 중심이 워낙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3,0이랑 1,0을 뭐로 이걸 이게 더 힘들겠다. 야. 그지? 그냥 중심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거리 그냥 알았지? 근데 거리가 지름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되겠죠. 반지름 2니까. 그래서 얘는 자, 둘 나란히 좀 봐볼래? 이걸 만족하는 점이 여기서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y제곱 보이죠? 넣으세요. 알았어? 그럼 2차 함수 나와. 그런데 주의사항. 뭐 근데 맞았으니까 뭐 다 잘 풀었겠지. 이게 원위의 점이잖아, x, y가. 그럼 원은 x가 모든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양 끝, 그러니까 즉 지름의 양 끝이 여기서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니까. 근데 이제 식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겠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뭐 제곱 이렇게 된 거는 x제곱으로 식이 나올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럴 경우에 주인공이 y로 될 텐데 그때는 y값 범위 잡으면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다. 그 다음에 155번. 원의 방정식의 활용은 자취 쪽이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자취 방정식인데 지난번에 자취 방정식 푸는 방법 이야기했어. 좀 어려워한다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구하려는 점이 P라고 하면 이 P의 좌표를 XY라고 잡아라. 그리고 어떤 그래프 위의 점, 어떤 도형 위의 점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점을 뭐로? A, B 같은 점으로 놓고 풀어라.
이야기했다. 맞지? 그러면 154나 155 이런 애들 똑같고 이제 156번 전부 다 이거 자취 이야기네, 그지? 자취니까 일단 하나씩 보자. 154번 A좌표가 마이너스 6,0이야. 그리고 자 뭐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위의 점 B에 대해서 이거 위의 점이죠? 어떻게 하라 했어? AB로 놓으라고. XY 두지 마.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할 때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딱 그 기본 형리죠. 관계식 나와 있고 약속 나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좌표를 X, Y라고 잡으면 X는 AB의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자 B에다가 넣어. 그럼 2A. 그지? 그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고 Y도 똑같아. 일단 내분점 구하는 거야. 그래서 2B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하라 그랬냐면 얘가 그지?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잖아. 넣으라고. 알았어? 대입하는데 그건 본인 마음이야.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넣든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X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 때 그냥 아예 이러다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A, B로 이렇게 바꿔야 여기 A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죠? 여기 B를 여기다 집어넣지. 꼭 이걸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양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상한 원이 나와. 저거 반대로 넣어서 그래. 맞지? 155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같은 말이니까 154나 똑같이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니까 어차피 P를 여기서는 P가 자치가 아니라 G가 자치니까 P 좌표를 A, B로 두고 G를 X, Y로 둔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대입하시면 나와요. 애들은 다 맞든가 뭐 다 틀리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156번. 점 P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10을 만족시킬 때. 그지? 자, A-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 이제 교육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얘가 뭐라 했어?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 오늘 테스트 거리 해놓고 제곱 안 했. 답이 정확하게 제곱을 안 하는 답이 딱 나와가지고 떡하니 써놨더라고. 자, 결국엔 내가 A, B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고 A, B하고 3, 마이너스 4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한 거? 제곱을 한 걸 뜻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가장 먼 곳, 최소값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래 그럼 A, B는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 놈이냐고. 그죠? 뭡니까? P 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얼마야? 10을 만족하는 점이 이게 바로 점 P의 자치라고 그랬는데 A좌표가 마이너스 1,0 B좌표가 이거죠? 그지? 자치 뭐냐? 제곱의 합이 10이잖아요. 그죠? 알았어? 생각을 해봐.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면 피타를 썼을 때 자, 그럼 이게 직각일 거 아니야? P 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이 길이가 현재 얼마입니까? 여기 2죠 지금. 그죠? 그럼 이거 하면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지? 알았어? 4가 나와야 돼. 이상하지 않아?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래? 임?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있잖아. 정확하게 이 두 점의 거리를 계산하면은 딱 이 친구 형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개꿀인 거지. 알았어? 근데 여긴 어때? 이제 원이 아니야, 지금. 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이랑 비슷한 놈 소환하는 거야, 이제. 원 찌부시킨 타원. 그죠? 원 진짜 찌부시키면 타원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기하도 선행했니? 타원을 찌부시키면, 원을 찌부시키면 타원 나오는 거 맞아요. 타원의 정의가 그래요. 알았지? 물론 교과서적인 정의가 원을 찌부시킴 이건 아닌데, 알았어? 타원을 만드는 유도 과정이 수학적 계산식으로 원래 타원은 정의가 이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의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해서 타원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지금 원방하고 있는데,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되니까 고민을 해봐봐.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쌤이 저번에 그 자취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과 정의가 적용이 되면 바로 그냥 구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좌표를 넣으라고. 이러니까 우리 딸이 내 말투 따라해. 넣으.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돼. 나 때문에 사투리 쓰나 보겠다. 미치겠어요. 대입을 하셔야 돼요. 알지? 대입해서 봐야 되고, 근데 봐봐, 이게 이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도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도형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 관계식 자체가 이미 원을 만들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맞잖아. 알았어? 뭐만 달라지는 거야? 상수항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상수항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원방 맞아요. 원방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해서 보면 이 원이 맞고, 그 원 위의 점이 누구랑? 3,-4랑 거리가 가장 먼 거. 뭐야? 이거지. 응? 이거랑 이거 해서 그냥 제곱하면 답이라고. 알았어? 근데 이제 이 유형 됐으니까 됐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렇게 거리 이야기 나오잖아. 응? 그때 이 점이 항상 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다가 이상함을 눈치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좀비처럼 나오면 그냥 빼, 더해 이렇게만 하는 거야. 제발 띵킹을 좀 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원이 이렇게 있고 좌표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아가들아. 그럼 최소값이 어디겠니? 그러니까 똑같아. 계산하는 그 식들은 요거야. 뭐 이상하면 눈치채긴 해야 돼. 뭔 차이겠어? 생각해봐봐. 어쨌든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에서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거리 계산한 게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길면 밖에 있는 건 맞아. 그거 생각하고 하시라고. 알았어? 이해됐지? 요거랑 요거는 똑같아. 그지?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주의사항이야 그게. 넘어가고 157번은 어디서 했는데 그거 우리 교재에 있지 않냐? 유형 교재에 있잖아. 그죠? 성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전피의 개수. 157번. 응? 알았어? 그러면 얘는 자,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원을 구해야 돼. 원을 구해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다. 근데 4하고 10이니까 이런 거야. 원방식 세워서 구하지 마라. 제발. 재밌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반지름 5예요. 5. 그죠? 5. 이 길이 얼마? 6. 어머나! 수발 3. 4. 됐지?
중점은 7, 너는 7,4. 됐죠? 그리고 빨리 이 친구 이용해서 어디 있어 원점이? 어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 찾아? 그럼 됐지? 네, 하시면 돼요. 길이가 정수. 정수. 정수 나왔다고 또 혼자 예리한 척. 음수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수일 때는 0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거리가 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 요 그림은. 여기서 안 나오니까 그냥 자연수다. 됐지? 예.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예, 원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0까지 포함을 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158번 이게 굴리기인 거 눈치채면 다행인데 158번 보고 오실 테니까 기억 내시고 두 점 AB에 대해서 중심이 C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선분을 딱 그려 이제 선분 딱 그리고 책에다가 안 봐도 뻔해. 이런 짓을 하지 뭐 이렇게. 포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걸치는 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끝에.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가 마지노선이야? 접하는 원이 가장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려면 원이 어떻게 되면 되냐? 그게 되게 하는 뭘 찾는 거야? 그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 알았지?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야. 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 구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알았어?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나타내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 중간은 쉬워요. 뭡니까? 어차피 이게 쭉 닦고 지나가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가 이 끝에 걸쳐 있네, 얘가. 얘가 이 밑에 바닥에 이제 전선이 있어. 얘가 무선이 아니야. 사실 유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닿아야 돼. 닿아야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로봇 청소기 이 끝에 이렇게 닿아야 이제 끝엔 닿아야 이 로봇 청소기가 되는 거야. 돌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닿겠어? 쭈르르 이렇게 닦고 지나가겠지. 어디까지냐면 이런 거 할 때 중학교 하지 않았냐? 마지막 끝에. 알았어? 끝에 이렇게 딱 접할 때. 여기까지 일단 딱 오는 거야, 일단. 알았어? 딱 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떨 거 아니? 여기 닿아야 되잖아. 아니 이 링 같은 게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돌잖아요. 이거 회전을 하면 돼, 이 자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떻게 되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 이대로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돌아요. 알았니? 이런 느낌. 됐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해본 적 있네. 이렇게 원이 여길 굴러가. 이거 안 해봤다고? 이게 원이 이렇게 굴러가 한 바퀴 뺑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자취는 넓이가 뭐냐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것도 보면은 얘 끝에 낭떠러지 여기 이 끝에까지 오거든요. 일단은. 그죠?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이 다음에 또 여기 끝에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여기서 얘가 탁 휘어요. 맞죠? 이거였던 거야. 이 부분을 여기 이 두께 있는 거 없이 가는 거지. 알았어? 이쪽에는 이제 반원 형태가 될 거고 이 끝에가 여기는 가운데는 직사각형이 되는 그림.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게 158번 그림입니다. 알았어? 뭐가 중심이고 뭐가 반지름인지 생각 잘해야 돼. 저 지름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도형 160번부터 여기서부터 스텝 2 끝까지 일단
거의 대부분을 해야 되긴 한데 달려볼게요. 봅시다. 바다 위에 8km만큼 떨어진 두 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으로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좌표로 생각을 하고 좀 잡고 해야 되는데, 두 지점 A, B에 각각 배가 한 대씩 위치해 있고 두 배는 A, B를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로 이동하고, 그지? 지점 A에 출발하는 배의 속력이 B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의 3배다. 이 부분 동시에 출발했어요. 알았지? 근데 얘가 P에서 만나. 그러면 결국에 속도가 3배라는 건 뭐가 3배라는 얘기야? 이동거리가 3배라는 얘기. 길이가 3배인 거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잡고요. A, B 여기로 잡고 내가 AP하고 BP를 선분을 그릴 건데, AP가 BP랑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 되게 점을 P를 찍으려고 그래. 이 이야기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무슨 말이야? P는 AB로부터 거리의 B가 3대 1로 일정한 점이 되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다 보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푸는 방법. AB의 3대 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알겠죠? 네? 그걸로 푸시면 되고,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 그치? 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설명할 때 요 내용을 이야기했었어. 우리 교재 앞에 유형 교재도 있었고, 그치?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대략 3대 1 내분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3대 1 외분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내분점과 외분점에 중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 찾으면 여기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곳이었죠. 그치?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됐어?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1번. 자, 지금 아마 직선에서 이거는 내 직선에서 했던 이야기 갖다 쓰면 되는데, 잘 봐라. EX 빼기 Y 플러스 1은 0에다가 PX 빼기 Y 플러스 Q인데 이것도 사실 좀 무쓸모긴 하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얘랑 지금 똑같거든요. 평행하다고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얼마? 2예요. 그죠? 평행하니까 이거는 좀 찝찝하네요. 얘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행하다고 하지 말든. 평행하다고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고. 그치?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어린이 여러분, 원이 있고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원의 지름은 뭐하고 똑같아? 두 직선 사이 거리랑 똑같이. 알았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5분의, 그죠? 여기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지? 오케이. 그게 뭐다? 지름 되겠습니다. Q 찾으시면 돼요. 다음. 162번하고 163 같이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지? 그냥 비슷한 친구. 잘 봐. 어떤 원에서 원이 이렇게 있어. 맞지? 근데 원 위의 점 AB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자, 중심 좌표가 있고요. 반지름이 5야. 알았지? 반지름 5야. 그럼 AB의 길이가 4인 점 AB가 있어. 몇 개 있게?
겁나 많겠지. 그지? 그러면 점 AB가 있을 때 AB의 중점 M의 자취를 구하시오. AB 그거 볼까요? 이렇게 그거 지금 여기. 그지? AB가 현의 길이가 뭐 4라고 했잖아. 이런 데서 많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 점 M의 중점, 그러니까 AB의 중점 M의 자취를 구하시오. 뭐겠어요? 원입니다. 돌 거 아니야. 돌겠지. 알았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왜 원이냐 그러면 방금 나처럼 돌겠네 그러면 그걸 물어본 사람도 돌아. 알았어? 우리가 자취를 할 때는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정의를 이용을 하던가. 알았어? 보세요. 한 원에서 현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5, 2, 피타고라스. 알았어? 루트처럼 루트 21. 그잖아. 그럼 내가 현을 어떻게 잡던 간에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과 그 현의 중점, 결국 이게 수발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로 일정해? 루트 21로 일정해서 원인 거야. 그리고 저 AB가 접선되겠지. 이렇게 원이 그려지지 않겠니? 도넛처럼 이렇게. 알았어? 쌤 왜 이거 지금 요거 그 이야기죠. 현.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자취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쉬우니까 나온 김에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는 이번에는 뭐냐? 요것도 저번에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원이 있고요.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수직? 그럼 또 수직 아니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아씨 약간 60도? 아이씨 자꾸 그러네. 90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수직이 되게 하는 점 P가 있어. 몇 개 있어? 겁나 많지. 그지? 그럼 이 P의 자취. 그지? 어디가는 다 원이죠. 이건 왜 원이냐? 중심. 자, 이거 다 뭐예요? 정사각형이니까 반지름이죠. 그럼 이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이게 R이면 이게 뭐야? R 루트 이겠지. 그지? 이런 게 지금 한 줄이겠냐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해됐어? 또 보여줘야 돼. 그래서 수직이라고. 돈다고 이렇게. 응? 됐어? 그럼 각이 변한다고 해서 원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수각이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접선 뭐 60도. 그죠? 60도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수발 해가지고 여기 30도. 니네가 이 길이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60도로 유지를 하면은 돌면 뭐예요? 원 된다고. 이런 자취들. 알았어? 이런 것들은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저런 도형의 성질. 그지? 그게 결국에는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자취를 만드는 거지. 알겠어? 물론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자취를, 그러니까 A, 뭐 X, Y라고 할까요? X, Y를 잡은 다음에 구할 수는 있어요. 알았어? 구할 수는 있고 실제로는 이걸 써야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 이거 지금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 접선이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30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아니, 선행했으면 배웠겠지만 이게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 그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 이루는 각을 뭐 탄젠트 덧셈령이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로밖에 못 풀어? 이거 도형으로밖에 못 푸는데 물론 저것도 누가 좌표로 풀겠냐만. 알았지? 이거 좌표로 하면 나오긴 합니다. 궁금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빠르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지식은 접선 공식. 접선 공식은 뭐가 먼저랬어? 1번. 기울기 공식이 먼저라고 그랬어?
외부에서 근 접선이잖아. 알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근과 계수의 관계 아세요? 됐죠? 오케이. 자, 봐봐. 여기 xy로 할 거니까 접선식이 y는 여기 그냥 중심 원점으로 할게. 쉽게 가자. r로 할게요. 그러면 mx 얼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 점이 외부 점이 뭐야? 이 자추니까 x, y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 했어? 얘를 대입하라 그랬지. 대입했어. 티가 안 나네? 자, 대입했어. 그러면은 했다 치자. 알았지? 했어. 아니 그렇잖아. 이거 xy 둬야 되니까 넣은 거야. 그러면 이걸 넘겨. 아니 기억날 텐데. 양변 제곱을 해. 그럼 뭐가 나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알았니? 저 기울기 두 개는 이 2차 방정식이 뭐? 두 근인 거야. 됐어?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서로 어떻대? 수직이래요. 그러려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 새끼들인데 얘네 둘이 수직이려면 어때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 개수로는? XY가 개수로 참여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주인공이 M인 거야. 알았어? 처음이니까 해줄게. 이거 직접 하는 건 우리 처음이잖아. 그지? 해줄게. 마지막이야. 싫은데. 자, 전개를 해요.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때문에 솔선수범 하지 못해서 유감스럽지만 나와 당신들은 다르죠. 전 대학을 갔다 왔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 알았어? m제곱 넘길게요. 넘기면 뭐 정리 이쪽으로 할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 m제곱 여기 가거든. 그치? 빡세긴 해. 근데 m 이거 하나거든요. 스토리 알지? 두 근의 뭐만 필요해? 곱. 그래서 두 근의 합 자리인 1차항 쪽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이 안 날 게 뻔하긴 한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중엔 데자뷰처럼 느껴질 거야. 기하할 때 또 나와.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상수 취급 받을 놈들이 누구야, 쟤? 긁어 모아? y제곱. m 안 보이는 거 하면 돼. 또 누구야? 마이너스 r제곱은 0 됐지? 두 근의 뭐? 곱을 찾으시면 된다고. 두 근의 곱은 x제곱 마이너스 r제곱 분의 y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됐죠? 정리해서 슉슉슉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지? 분 2r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원이야? 반지름이 루트 2r인 원이지. 맞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았어? 수행평가 서술형 등 해드리는 거야. 요 수업 영상 올라가면 나중에 봐. 그 다음에 165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원이 크기가 달라가지고요. 그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만났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으로 해서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치? 야씨 이거 직선 구하려고? 직선. 자, 아니 접선 나왔으면 중학교 때부터 이거 하라고. 응? 맞지? 됐죠? 어차피 다르긴 하지만 슬프게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그지? 이런 식으로. 얘가 직각이죠. 직각이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그냥 좌표가 아니라 어떤 점입니까? 그지? X축 위의 점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거리 가지고 식을 세울 거면 지금 보라색으로 된 부분을 하셔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i는 이 거리는 이거 두 개는 어때?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반지름이 다르니까. 그런데 얘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얼마 차이?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래? 반지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요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저거 접점으로 피타 쓰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는 근데 이거 오늘 테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166번을 문제 잘 봐야 돼. 알았어? 얘들이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그랬어. 그죠?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이 문제 166번하고 166번은 둘레 이등분한다는 이야기지. 얘랑 같은 게 공통의 길이가 최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을 잘 봐야 돼. 누가 누구를 이등분하는 것인가. 알았어? 그것만 잘 읽으면 돼.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지. 누가 누구를 이등분하냐.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른 원이 둘레를 이등분하라.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어떤 지름 하나 잡아가지고 지름의 양 끝을 지나게 잘라야 둘레가 이등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원이 내가 이 친구를 둘레 이등분할 건데 그 원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알았어? 남아.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누구야? 이 공통의 방정식 직선이죠, 이게. 알았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지름이 돼야 된다. 알았지? 그럼 공통연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원을 빼요. 그죠? 두 원을 뺀 게 이 둘레가 이등분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잡는 게 여기 166번 유형이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다 뭐 비슷한 얘기지. 방금 아까 자취한 게 171번에 있는 거네. 그지? 요게 그 문제네 아까. 그죠? 170번.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필요할 때. 그지? 이제 그려서 해. 그냥. 알았어?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중심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알았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원을 우리가 도형에서는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2차 곡선인데, 여러분들 2차 곡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2차 곡선, 고등학교에서 배운 2차 곡선은 이제 포물선. 포물선 중에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인 그 함수로 표현되는 y는 x제곱, 그 2차 함수를 배웠고, 기하에서는 다른 포물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같이 생긴 거지. 근본이 무리함수야. 나머지 반쪽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들을 배우는데 그 아이들 지금 3개잖아. 그러면 그게 1단원이야. 기하가 총 3단원, 4단원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의 뭐뭐 해야 돼? 원방에서 배운 순서 그대로 할 거야. 형태 배웠지, 성질 배웠지, 그 다음에 뭐 접선도 배우고
등등. 근데 문제는 원방에서 막 성질들 있죠. 포물선이 그 성질이 한 5배, 6배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쌤이 이제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이어서 A, B, C로 바뀌어서 그냥 필기를 적당히 학교에서 쉽게 내. 그랬을 때는 그렇게 심화 과정을 안 했어. 다시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급이 나눠지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난이도가. 그러면 다시 그 심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리된 개념만 2차 곡선, 그러니까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개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외워두면 편한 거 있잖아. 그런 성질들만 해가지고 A4 용지로 3장이거든요. 응? 그래요. 중간고사 때 그렇다. 네. 그러니까 대수가 좀 앞에가 쉽다고 수학 널널하게 생각했다가 저 어떤 수가 있어. 진짜. 알았어? 아까 이야기했지. 몇 배? 2배 가까이 하셔. 수학이. 양이 2배 정도. 오케이? 뭐 기하 선택 안 하면 되지. 뭐 이과 이게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도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그 대학에 대한 환상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만 참자. 대학 가면 가기만 해봐.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가끔 쌤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해치는 팩트를 날리더라도 그런갑다 해.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튼 근데 다르긴 하지. 대학 가면 적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하지만 명심해야 돼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더 좋았다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공감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나는 고등학교 때가 더 안 좋아요. 저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졸업한 애들 이야기 들어. 고등학교 때가 더 좋았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굳이?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학년들이 그러면 안 해요. 재밌거든. 2학년까지 괜찮아요. 3학년 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좀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자유롭지 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안 드시나? 근데 성인이 되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공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알았어? 그래도 재밌을 거야. 재밌잖아.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봐봐. 수학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찍히면 좋은 의미예요. 봐봐. 와가지고 이렇게 조교도 하고 개꿀인데. 물론 쌤이 제일 일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어디 그 다음에 170번 171번은 방금 했고 170번 얘도 봅시다. 얘도 지금 보면은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도형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로 해가지고 최대초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봐봐. y는 kx 이거 그냥 막 지나니? 얘는 어떤 정점을 지난 직선이지. 그지? 그러니까 미정계수 k가 하나 있으면 정점을 지난 직선이야. 그러면 이거 우리 했던 거야. 했던 게 여기 또 나오는 것 뿐이야. 이거 했어.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엄청 많아. 알았지? 엄청 많아. 이 직선들 중에서 이 점이랑 거리가 가장 먼 애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 뭐였어? 그지? 얘랑 수직인 직선이 가장 거리가 먼 거였지? 그죠? 예.
이거 이해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이야기도 이해 충분히 되고 남아. 원이 있어. 알았지? 확인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얘 지금 KX 어디 지나? 원점 지나죠? 이 원방을 봤을 때 원점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미리 그냥 스포할게요. 중심이 원 안에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거리 계산해보면 되긴 해. 알았어? 반지름이랑 비교해보면 돼. 여기 중심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반지름이 지금 자그마치 5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점이 여기잖아. 여기서 KX가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 거리가 지금 얼마야? 25가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원점은 안에 있긴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을 쓱 그으면은 뭐가 생겨지? 현이 생기지. 응? 이 현의 길이 중에 어떤 거? 가장 최소가 되는 걸 찾아내고. 알았어? 봐봐. 얘 왜 방금 했던 얘랑 똑같냐면 우리가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 뭐뭐 이용하는지 좀 해볼까요? 반지름 이용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치? 근데 원이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5로 일정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뜻이야. 어떤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가만히 있다고. 그럼 한 놈이 커지면 한 놈이 작아져야 정상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타고라스 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씨발 아니잖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대가 돼야 돼. 왜 쌤이 이거 전에 이거 복선 깔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네. 아 알았어. 이걸 다 해보지 말고 결국 이 원리대로라면 현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길어야 돼. 여기에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얘랑 거리가 가장 긴 걸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 방금 내가 지우기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닌가요? 뭡니까? 수직인, 그렇지.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야, 얘가. 결국 답은 똑같지. 같은 이야기야. 알았어? 고라스형 화나게 하지 마. 아니야? 피타고라스,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 그지?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술형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 하나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한 다음에 이 거리 D 여기를 뭐 M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알았지? 현의 길이가 뭐야? 현의 길이는 2M이지? 그러면은 M제곱 플러스 D제곱이 25로 일정하니까 D가 M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D가 최대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정리되면 뒤로 갈게요. 50쪽. (173)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그림 친절하게 그려놨네. P를 지나고 길이가 2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S라고 할 때 QR하고 PS가 길이 6을 만족시킨다. 맞지? 근데 P가 그냥 점이 아니지 않아 이거? 그죠? 그냥 점이 아닌디? 이게 뭐야? 접점이죠? 맞나요? 네, 접점이네요. 접점이면 이거 아까랑 비슷해. 이거 원 중심이랑 잡기 좀 편하긴 하거든. 알았어?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거를 거리가 지금 QR하고 PS가 둘 다 6이야. 그럼 생각해봐. 비슷한데 다 똑같은 거지. 어차피 원에서 현의 길이 구하려면 반지름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한 건데. 그럼 결론은 한 원에서 이렇게 뭐 이거 그려진 김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씨 왜 안 되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면 결국 무슨 말이야? 이 길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원이 x축에도 접하고 있고 여기 잘렸거든.
잘리면 아까랑 비슷해. 중심이 딱 있으면 빨리 수발 내려. 알았어? 네, 물론 이제 여기 거리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띵이 3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간 거야. 거리가 안 맞는데. 대략. 그러면 이 거리 역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 기울기가 2라는 것도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1대2다. 그지? 이런 부분.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여기 좌표를 뭐 a, b로 자꾸 출발해도 되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어디 보지. 보자. 그거 말고 없나? 끝이냐? 끝이네요. 이걸로 하자, 이제. 요거.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 같으니까. 결국 여기가 지금 요거 3, 3인 거고. 알았어? 근데 포인트는 이제 여기 접점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가 A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접점으로 보통 잡을 때는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길이가 A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2개만 있으면 되잖아. 문자 2개니까. 반지름은 어때요? 반지름은 원래 이걸로 해서 피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치, 접하는 거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 길이가 얼마? 이게 B죠? B죠. 그래서 결국에는 A하고 B 관계식 일단 하나 나와. 알았어? 요 느낌. 이해됐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활용하면 되겠지. 기울기가 2다. 알았어? 기울기 2다. 이거 어디다 쓰냐? 네? 아, 그치요. 지금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워. 탄젠스. 비율. 비율.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각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아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1대2인 거야. 잘못 잡았네? 1대2라고. 근데 이거를 이좌표를 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지 말고 여기 잘 봐봐.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결국에는 이 각도. 알았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기울기 잡을 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있으면 걔랑 똑같은 각도면은 어디서 잡아도 기울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 탄젠트 값이.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잘 봐. 1대 2대 루트 5. 그러니까 기울기 나오면 무조건 그 생각하라고. 아, 기울기가 2면은 걔랑 각도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5겠구나. 근데 얘랑 각도가 똑같은 게 어딨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비율이 1대 2대 루트 5겠구나. 알았죠? 그러면은 루트 5a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건데. 알았어? 야, 근데 이거는 있잖아. 요 이야기. 기울기 해서 각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 그지? 근데 잔소리도 이 정도 들으면 외우겠어. 야, 제발. 좀, 아니, 편하잖아. 그럼 다 같으면. 근데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내 능력, 내가 잘못했나 보지. 근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된 채로 똑같이 들으니까 이게 반복해서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게 계속 똑같이 나오는 느낌이다. 이해가 돼. 뭐, 그럼 나도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적이 있어.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그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계속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알았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될 때까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알았어? 그죠?
그러라고 내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 굳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죠. 맞지? 응? 아니, 정작 내 반 학생들이 쌤이 이렇게 공부를 해라 하면 그걸 안 듣고 다른 반 친구는 쌤이 오늘 야 너는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해가지고 나한테 아까 와서 보여주던데 쌤 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야 이제 내 새끼들은 내 말 안 듣고 지금 남의 새끼 어? 아니 이게 그 만약에 그 오전에 테스트 볼 때 저기 진실방에서 빵 먹으러 갔는데 이제 조교가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 내 앞에서 안 볼 수 없잖아요. 수학인데 아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 학생이 아니까 내가 이야기해줬지. 너는 이렇게 설명 들으면 나중에 풀면 풀릴 것 같니? 친절하게 이야기했어. 풀릴 것 같니? 안 풀려. 기억날 것 같아? 안 나. 얘기할래? 안 나. 본인도 동의해. 그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얼마나 친절해. 아직까지 욕 안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근데 쌤이 실제로 그냥 쌤 의견을 말해준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지속력이 짧고 그런 친구가 노력으로 1학년 때 수학이 9등급제에서 4등급이었어요. 못하는 거 맞아요. 알았지? 그 친구가 수학적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감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 알려주면 비슷한 거 나오면 이렇게 막 하고 좀 응용이 안 돼요. 지속력도 그렇게 길지 않아. 나는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쌤 판단이 틀린 몇 안 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얘는 고3 때까지 수학이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할 줄 알았어. 근데 걔 수리논술로 광운대 갔거든. 물론 제가 시켰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상에 틀린 정말 극소수의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뽀로로 간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랬어. 얘가 지속력이 짧고 이게 스스로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냐면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니네한테 원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도 스스로 알지. 내가 다시 했을 때 그게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쌤이 설명해 준 걸 다 써라.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웠던 거는 다 설명을 써놔라. 왜냐하면 풀이 과정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보면 뭐가 뭔지 접근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 써놔라. 그랬더니 얘가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죠. 그 친구가 노트에다가 진짜 다 썼어요. 처음에 놀란 게 진짜 하네. 두 번째 그걸 계속해요. 계속해. 그랬더니 결국에는 고3 때 점수가 2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점수가 별로 안 올랐거든. 걔가 1학년 2학기 때 학원에 왔는데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미적분 원이지 점수가 한 30점이 오른 거야 갑자기. 뽀록인 줄 알았죠.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방학 때 꾸준히 하다가 결국에는 수능 1에 가까운 2 나왔거든. 수학이. 그 논술로 광원대를 붙었는데 걔가 그냥 노력으로 다 커버한 그지? 그런 케이스라서 쌤이 아까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줬어. 이렇게 해봐라. 방금 조교쌤한테 설명 들은 거. 너 나중에 다시 보면 모를 거야. 그래서 써 다. 아까 써와가지고 쌤 했다고 자랑하더라. 시작이 반이라고. 개소리죠. 반을 해야 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겠는데. 알았어? 근데 니네 같이 등급이 잘 나오고 수학이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누군가 해주는 형태의 친구들이어도 똑같습니다. 그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알았어? 예. 모의고사 만점도 쌤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들 중요하니까 다음에 나왔을 때 같이 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준 것들, 특히나 도형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 바보처럼 풀고 있지 말고, 알았지? 특히나 113번에 방금 기울기 활용하는 거, 그 각도, 알았어? 안 되면 나한테 찾아서 질문하라고. 될 때까지 질문하라고. 자, 그 다음에 174번은 아까 그 우리 교재에서 했던 친구고, 그죠? 175번은 그냥 좌표로 푸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75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사각형 가운데 센터 있지, 거기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알았어? 75번은 그냥 원점 생각하고 그냥 축 그려가지고 풀어버려. 알았지? 그러면 P하고 B좌표가 나오잖아. 내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직선이 나오고 다시 뭐가 돼? Q하고 R은 그 원과 만나는 현이 되는 거죠. 알았어? 직선의 방식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51쪽은 그냥 몰려있네. 78, 79. 그지? 78번. 자, 저런 나와버렸네. 78번. 이거 너무 적나라 하지 않냐? C-A분의 D- 아니, 그치? 아, 맞다. 그치? 맞다. 맞다지. 그치? 뭐야? 아니, 씨. 앞에서 쏙 빼먹고, 씨. A, B랑 C, D 기울기. 그죠? 그러면은 그거의 최대라는 거 뭐예요? 가장 가파르게 기울기 잡아보자 이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원을 그려봐. 그려보는데 중심좌표가 Y값이 똑같네. 그러면 같은 라인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반지름이 지금 좌표 오른쪽에 좀 더 크, 2배?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A, B가 어디 있어? A, B는 이 작은 원 위에 있고 C, D가 큰 원 위에 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거의 뭐 최대만 구하면 되니? 최대값 찾아라. 뭐야? 여기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이어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가장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더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죠? 최대한 끌어올려. 끝이야. 최대값. 이거 기울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갈라지겠죠. 이걸 구하는데 접선이 공통 접선이잖아. 이제 공통 접선이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알았어? 그걸로 갈라지겠죠. 에? 뒤에 수업 있나요? 없죠? 이거 접선으로 하는 건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면 하시고. 알았어? 해도 나오긴 해. 할걸? 나오긴 해. 알았어? 직선 모르잖아. 그럼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세 가지 방법 알려줄게. 너무 거부하지 마. 새끼 너무 새끼야. 지금 그래도 쌤이 설명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야, 이것도 풀이 중에 하나인 거야. 너무 거부를 해. 하지 마. 근데 이렇게는. 알았어? 근데 우리가 예의상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알았지? 당신들도 뒤에 수업 없고 나도 뒤에 수업 없고. 불안해하지 마. 나 우리 딸 데리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이 안 할 거야. 자,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할게요. 신분이에요, 신분. 거의 이제 백정 수준. 낮은 티어에 저 티어, 브론즈도 아니, 아이언, 브론즈. 알았지? 자,
아이언은 못 풀겠구나. 자, 풀 수 있는 애들 중에 이건 적지도 마세요. 자, 이 직선을 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합니다. D는 R 써요. D는 R을 몇 번? 2번 써서 연립한다. 빨리 지워,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알았지? 답은 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반지름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아니 그림이 너무 지금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림이 닮음. 그죠? 닮음이니까 직선을 조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AX 플러스 B보다는. 알았어? 자, 그러니까 얘들이 만나는 교점이 아니야. 지금 이게 직선이 안 그려져야 되거든 지금. 알았니? 그러면 그려졌을 때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닮음이잖아. 닮음. 그럼 얘네들 길이의 비율도 1대 2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1대2 내분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겠지. 됐어? 그럼 이 직선은 굳이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둘 필요가 없이 그죠?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필요 없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쓰세요. D는 R을 하나 골라서 쓰던가. 요까지 용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요즘 지나는 거 찾았으니까. 알았어? 됐지? 근데 직선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직선이 나오겠죠? 직선을 직접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 하시면 돼요. 됐어?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다. 그러면 자, 여러분 중3 때 배웠고 지금도 나오는 거야.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더라? 바로 하니? 바로 구해? 아니지. 중3 때 되지 이거. 이거 길이 구할 때 어떻게? 옮기지. 옮길게. 옮긴다. 이쪽 옮길 거야. 그 직선이 가겠죠? 이거 길이 구해 못 구해? 얼마야? 그 해보자. 6이야? 고마워. 자, 이거 2, 1. 이거 얼마야? 이건 우리 딸도 계산해. 1 더하기 2는 3이고. 됐지? 기울기는 요 각의 탄젠트라 그랬어. 그지? 밑변분의 높이 6, 3. 근데 많이 보던 숫자네. 특수각인데. 특수각 아니어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근데 숫자가 좀 착하게 나온 거라서 숫자가 특수각이 아니어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로 기울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 알았지? 178번은 그딴 식으로 하시면 될 거. 네. 179번까지 일단 하고 좌표 표면에서 원과 함수 y는 k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건 k가 굳이 범위 안 줘도 되겠다. 이거 원부터 그래. 알았지? 원 위치 중요해. 알았어? 근데 이거는 사실 중심좌표만 뭐야? 2,6이죠. 그럼 이거 이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원이 여기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있어. 알았죠? 함수 할 때 쌤이 이제 절대값 함수, 뭐 가우스 함수, 뭐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하긴 할 거야. 알지? 근데 어쨌든 요 친구 요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K가 음수면 슬퍼요. K가 음수면 알았지? K가 양수면 기뻐요. 이게 기쁜 거예요? 화난 거 아니에요? 알았지? 원점에서 이렇게 잘 봐. 좀 잔망스러워도 이렇게 움직여. 이런 직선이. 얘가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범위. 알았지? 그럼 온다 이렇게 간다. 보이지? 상상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뭐 만들어줘야 되니? 길게 이렇게 간다. 가는데 이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치우쳤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올 건데 누구랑 먼저 만나냐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얘가 오면서 이 친구랑 접하는 순간 얘는
안 만나요. 위치가 오른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접하는 순간 다음부터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가 이게 점선밖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근데 등호가 지금 빠졌으니까 그냥 하자. 여기 접하는 순간이 처음 시작일 것 같아. 그지? 기울기 K로. K가 커질수록 좁아지니까 쭉쭉쭉 와. 이제 2개 됐잖아. 근데 언제부터 또 그게 늘어나냐면 이번엔 그치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이번에는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거야.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Y는 KX라는 직선이 원이랑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2개만 필요하면 됐던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고. 오케이? 쌤이 간략하게 도형의 이동은 지금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동, 뭐 평행이동, 대칭 이런 거 말고 물론 우리가 함수랑 할 때 쌤이 한번 해주긴 했는데 고3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동 얘네들 해가지고 쌤이 아예 따로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알지? 그래서 주말에 교재를 좀 최대한 좀 채우셨으면 좋겠는데 주말에는 각자 원방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거까지 하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고쟁이는 스텝 1 뒤에 도형의 이동 스텝 1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저런 과천외고 방학이 언제까지죠? 맞다. 다음 주에 집합 아닌데? 집합 명제부터잖아. 다음 주에 집합 명제 하고 그 다음 주에 사실 내용이 성질이나 내용이 집합 명제나 함수 쪽은 많진 않아요. 네, 함수 쪽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거의 하루 컷이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집합 명제 들어가고 하려니까 알지? 도형의 이동 주말에 올려준 거 보고 스텝 1 알았어? 고쟁이 스텝 1 하고 문항수 자체는 별로 안 돼. 근데 고쟁이 앞이랑 교재 앞에 부분 덜 되어 있는 거 꼭 채우시고 알았죠? 응? 미리 예고하는데 다음 주 주중에 하려면 힘들다. 다음 주 주중에는 집합 명제 들어가니까 다음 주 클리닉은 고쟁이 오답 테스트 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직방, 원방 알았어? 뭐 낼지 오늘 다 나왔어. 내가 뭘 낼지 오늘 다 나왔어. 오늘 그냥 오늘 수업 내용이야 그냥. 알았어? 사실 다 나왔어. 다 나왔고 준비 복습하세요. 알았죠? 숫자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알았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겠네요. 알았지? 네. 쌤도 일요일도 나오니까 모레. 오케이, 해산.